안녕하세요. 잡상인TV 잡상인입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경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평생 연구만 하고 살았고요.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국책연구원 또 민간경제연구원 거치면서 계속 경제 분야 연구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몇 년 동안 인연이 되어 왔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 약속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고, 이제 제 자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소개를 한다면 크게 이제 글 쓰는 일을 합니다. 글 쓰는 일은 주로 언론사에 기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럼니스트인 거죠. 제가 언론사에 경제 칼럼을 계속 쓰고 있어요. 김광석의 스페셜 칼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경제적인 판단을 제가 하고 언론상에서 제가 재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글을 쓰는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책을 쓰는 일이죠. 이거는 보다 더 많은 대중들께 연구자의 언어 말고 정말 우리 일상의 언어, 대중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책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스스로를 이제 경알못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경알못 여러분들께 경제 현안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이거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네, 이게 제 표현이거든요. 이게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에서 처음 썼던 문장인데 매년 경제전망서 쓸 때도 이 문장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주식 투자 무조건 따라하기, 뭐 지금 당장 투자하기, 뭐 무조건 돈 얼마 모으면 투자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공포에 투자하고 위기에 투자하고 무조건 투자하라고 그런 사회가 조장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제를 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또 변화에 투자하라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에 걸맞는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변화를 이끄는 산업이 있어요. 그 변화를 이끄는 산업 내에 리딩 기업이 있어요. 네. 그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방향성인 거죠. 근데 그 변화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냥 당장 주식 투자 따라해보고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그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생태계도 좀 잘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경제를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경제적인 그 정보가 연구자들의 언어로, 보통 연구자들을 통해서 경제 트렌드와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그 이슈들이 던져지는데 그게 보통 연구자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칼럼 쓸 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전달되는데 대중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책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글 쓰는 일, 이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거죠. 네. 책을 쓰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뭐 구독자 수는 이제 45만 명이시지만 어쨌든 그 구독자 여러분들, 뭐 신규 구독자, 잠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년 경제 현안을 알려드리는 유튜버이기도 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서 경제 현안을 대담을 하다 보니까 또 경제 평론가이기도 하죠. 또 많은 특강 자리에서, 포럼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강사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하는 이제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뭐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제 필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의 이름이기도 하고 제 지적재산권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 연구실장님입니다. 네, 제 소개가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잡상인 TV니까. 네, 잡상인 TV답게. 왜냐면 이거는 어떤 직업이지? 나도 이런 거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제가 요즘에 뭐
신사임당에 출연하면서 이제 주원규 PD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네.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해요. 불로소득은 아니고요. 번외소득. 그러니까 우리 부캐 시대라고 하잖아요. 메인 캐릭터가 있으면 거기서 안 끝나고 부캐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영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해 가시죠?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재석이 MC 코미디언이지만 가수로서도 번외소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캐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애 주된 직장,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이외에 다른 번외소득을 누리고 싶어 해요, 다들. 그게 욕심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재테크로서 구현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재테크도 일종의 번외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자, 뭐 쿠팡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교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주행을 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카풀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해서 또 번외소득을 누린다든가 그거 플랫폼 노동자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의 번외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번외소득을 누릴 수도 있겠죠. 네. 자기가 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번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주된 소득보다 번외소득이 이미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 번외소득이 주된 소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그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이 경제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이라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번외소득을 누리고 있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또 소위 우리 잡상인 TV 우리 대표님 잡상인님께서 한 회사에 그거 소개해도 됩니까? 오늘 퇴사한 지 일주일 됐죠. 네, 퇴사하시기 전에 그 교육회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육회사가 역할이 에이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이런 특강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면 이 김광석 좀 섭외해 주세요 하면 엄영준 잡상인님께 전화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전화를 하면 그러면 조율해서 딱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 역할이 미디에이터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정말로. 시작됐죠.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어느 정도 받는지를 이제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 이제 소위 특강의 강연료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런 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10번, 20번, 30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이제 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림 그리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번외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아실 텐데 우리 잡상인 TV에서 그런 걸 더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갑자기 긴급 제안인데 커피 마시다 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업인이지만 그 직업인이 직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번외소득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인.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직업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장인 시대에서 직업인 시대로의 전환이에요. 전혀 다른 변화예요. 직업인. 내 직장을 계속 옮겨가면서 내 직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직업인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방송 유튜브 채널들이 개인 방송 채널들이 방송국을 능가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잡상인 TV가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출연한 것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직업의 세계, 직장 말고요. 직업. 특히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번외소득을 누렸나. 근데 이 불로소득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에서의 용어는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어요. 소득. 네. 그리고 재산소득이 있어요. 네. 주식 투자한 거. 네, 네. 그리고 이자 나온 거. 네. 이게 재산소득. 재산소득. 세 번째가 기타소득이라고 있어요. 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것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 네. 그러니까 기타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전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받은 거. 이것도 이전소득이에요. 정부로.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은 것은 사적 이전소득. 이런 게 다 이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소득이 있어요. 근데 굳이 불로소득이라 한다면 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근로소득과
이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로소득일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거든요. 그럼 일을 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개념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임대소득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도 사실은 사업소득이에요. 임대사업소득.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러니까 이제 불로소득의 경제학적 개념에는 좀 안 맞는데 어쨌든 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로소득은 내 주된 일을 안 해도 좀 돈을 벌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건물주. 예? 그런 그 건물주가 되고 싶다.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불로소득의 범주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펀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로소득에 해당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통해서 소득을 좀 또 영위하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소득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것도 사업소득이고 하니까 이것도 직업일에 해당되죠. 건물주도 이제 직업이니까. 건물 주시지 않으세요? 저는 또 이 경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저를 그 경제 여건에 걸맞게 바꿔줘요, 저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를 얘기할 때 2013년 6월에 첫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현대경제공원에서 마침 부동산 전망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저점이었죠. 그때 이제 샀죠, 집을. 근데 그 이후로 집을 4번 이사했고요. 짧은 시간 안에 4번 이사했고요. 네. 집 산 이후로 세입자로 저를 만들기도 했고 네네. 다주택자로 저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은 1주택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건에 걸맞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많이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 받으신 건 없어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진짜.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겠죠. 그쵸. 옛날 책. 네. 예. 그럼 저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 경제전망 책 쓸 때는 제가 주택 사지 마시라고 했어요. 매매 가격 떨어질 거라고. 지금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1주택자입니다. 왜냐면 2021년 경제전망 책에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